그다음에 노동자가 공돌이 공순이로 비하되는 사람들이 아니다.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되고 인권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공연을 통해서 표현되었고, 전남대학교 연극반, 국악반, 탈춤반, 그다음에 제가 그 작업에서 만들었던 조선대학 탈춤반, 이렇게 4개 그 동아리가 결성을 해가지고 4학년들 졸업반들이 결성을 해가지고 만든 게 바로 그 광대입니다. 돼지를 정부에서 농민들이 권장을 했습니다. 많이 기르라고. 그런데다가 와중에 애국에서 돼지를 수입해버린 거예요. 돼지값 하락이 되고, 그 농민들이 피폐해지고, 그래서 그걸 또 항의하는 의미에서 또 돼지풀이 마당극을 공연하게 됩니다. 그 성과로는 돼지 값이 호전되고 수입 농산물을 좀 저지하는 그런 효과를 봤었죠. 80년을 넘어가면서부터 광주는 이제 새로운 할 말을 갖게 되는 게 그게 바로 이제 광주항쟁입니다. 광주항쟁이라고 하는 서울에서는 도저히 해볼 수 없었던 강렬한 체험을 했었던 그 광주항쟁의 한복판에 마당극 운동이 있었어요. 그 마당극 운동을 했었던 중심 멤버들이 광주항쟁의 이제 홍보라든가 문화 파트를 맡고 있었고요. 거기에 관여했었던 그 몇 명들이 그 이후의 마당극 운동, 문화운동들을 계속 이끌어나가는 가장 핵심적인 세력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가장 중요하게 5.18의 진상을 알리는 것, 그리고 그 5.18 의 배경에는 어떤 독재라는 부분과 외세라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그런 내용들을 담는 풍자적인 작품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5.18에 관련되는 일어서는 사람들이라는 공연을 80년 후반부터 했는데요. 전부 다 질문을 하죠. 공연 끝나면 이게 과연 사실이냐, 그랬었느냐 라고 질문을 하면서 울고 불고 일반적인 공연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호응을 얻고 이렇게 많은 공연을 다녔었죠. 대전의 이제 우금치라는 극단은 그야말로 농민 한복판에서 성장한 극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대전 지역이라고 하는 데가 농민이 굉장히 많이 사는 지역인데다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거기는 농촌 순회 공연들을 많이 다녔어요. 그 팀들은 예컨대 추곡수매 철이다, 그게 이슈화됐다. 그러면 거의 집에 한 두어 달은 들어가지도 않고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저 마을 가서 먹고 자고 또 그 다음 마을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했던 팀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얼카넥이라는 단체로 해서 출발을 했는데 그 중심 활동은 두레 활동이라고 해서 농민들 대상으로 해서 풍물을 가르치는 이런 활동을 해왔고요. 그 당시에는 주로 이제 민중에게 우리 문화를 돌려주자라는 목적에서 그런 활동을 해왔고, 그 이후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주로 이제 어떤 농촌의 이농 문제라든지 우리 농산물 값을 제값을 받고 농촌의 주인으로서 여기서 국권이 뿌리 내리고 살아야 된다, 이런 목적의식을 가지고서 상당히 투쟁이 가열찼었기 때문에 저희들 작품 내용도 그런 것 중심으로 주로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단체가 이름을 바꾸면서 전문 연행단체로 탈바꿈을 해서 지금의 민주예술단 우금치에서 지금 15년 정도 지금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극장이 따로 필요 없는 마당극은 관객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마당판을 벌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동자의 임금 투쟁 현장으로, 농민들의 집회 현장으로, 관객들이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공연을 합니다. 이렇게 현장을 찾아 나선 마당극은 관객에게 힘이 되기도 하고 용기를 북돋워 주었습니다. 우리가 예술을 얘기하면 늘 예술계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술계에서 포용하고 있는 수용자 대중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평생 가도록 한 편의 연극도 보지 않고 한 번도 화랑을 가지 않으며 돈을 내고는 한 번도 음악회를 가지 않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제가 연극을 전공하지 않았다면 저도 아마 그 부류에 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중예술이 아닌 보통의 예술들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예술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이 세상의 전부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마당극은 애초부터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뻔한 밥그릇을 갖고 싸우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너무 많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대중들을, 그것도 기층 민중이라는 사람들을 찾아 나섰던 거였고요. 그것은 가끔은 대학가에 있기도 했고 공장이나 농촌에 있기도 했습니다. 그건 장터에 있기도 했고요. 그런데 1980년대 마당극에는 또 다른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바로 마당놀이 바람입니다. 제5공화국에 저항하며 시대의 아픔을 무대에 올린 마당극. 노동자와 농민의 아픈 현실을 고발하는 마당극이 아닌 말 그대로 놀이의 개념이 짙은 마당놀이가 등장한 것입니다. 마당극과 마당놀이는 형식은 같지만 태생이 다른 연극인데요. 마당놀이의 중심에는 마당극으로 출발했던 손진책 씨가 있었습니다. 문화방송 창사 21주년 기념 행사를 위해서 우리가 제안을 했어요. 그때 뭔 이름을 붙일 것인가 우리가 고민이, 마당극이라고 붙이면은 마당이란 우리하고 극이라는 게 이렇게 동양적인 마당이라는 거, 서구적인 극이라는 거 하면은 꼭 갓 쓰고 자전거 타는 느낌이 난다. 그러니까 이걸 마당극이라는 단어를 붙이지 말자. 지금까지 마당극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공연을 해왔지만은 이것을 좀 다른 걸 하자. 그래서 여러 가지 모둠놀이 등등 말이 많다가, 그 의견이 많다가 마당놀이가 좋겠다. 그래서 그 마당놀이로 결정해서 마당놀이라는 말이 그때부터 쓰이기 시작했거든요. 그 서민들이 오늘날의 정치라든가 경제라든가 문화라든가 사회라든가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고발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참여연대도 있고 시민연대도 있지만, 그렇지만은 그 마당놀이에서는 그냥 대놓고 광대 입을 통해서 대놓고 팍팍 이렇게 직격탄을 날려버리기 때문에 관객들이 좀 후련하고, 그래서 우리 아주머니 아저씨, 또 요즘은 좀 연령이 많이 낮아졌습니다만 이 젊은 친구들이, 그래서 물론 좋은 극장보다 앉은 자리가 불편하지만 그렇게 찾아오